이제 드디어 김민재와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이 활성화되기 직전입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명의 한국 선수들이 어느 팀으로 갈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죠. 여전히 이론상으로는 언제든지 다른 팀들이 끼어들어서 김민재나 이강인을 가로챌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9할 9푼 이상 행선지가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김민재가 갑자기 뮌헨 대신에 맨유나 뉴캐슬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현재 김민재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 로마누 기자 입에서 히어로이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게임이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2028년까지 5년 장기 계약으로 뮌헨과 계약을 맺은 김민재는 개인 조건까지 합의를 마쳤다는데요. 최근 이 개인 조건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김민재 연봉을 치면 어디서는 세후 140억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101억이라고 하는 등 전하는 언론사마다 금액이 달라지면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100억에서 최대 170억까지 무려 70억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직접 현지 보도를 찾아서 최신 현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단 김민재의 연봉을 최초 공개한 프랑스 푸 메르카토의 아우나 기자는 김민재의 연봉이 세후 1000만 유로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보도했는데요. 정확하게 넷셀러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김민재가 받게 되는 연간 순수익이 10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인 RMC 스포츠의 호킨스 기자 역시 김민재의 연봉이 세전 1700만 유로라고 전했고요. 이 세전 1700만 유로를 기준으로 분데스리가의 연봉 순위표를 살펴보면 김민재는 독일 전체 9위 수준으로 데리우트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뮌헨의 수비들 중에는 김민재가 연봉 순위 1위가 되는 건데 정말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죠. 당시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솔직히 믿기 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왜 김민재가 맨유에서 뮌헨으로 급선회를 했는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김민재의 맨유 이적설이 돌 때 보도됐던 예상 연봉은 최소 700만 유로, 최대는 900만 유로 정도였으니까요. 세전 기준으로는 뮌헨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제안한 거죠. 최대 금액인 900만 유로라고 해도 한화로는 129억 정도인데 이를 주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2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맨유 수비수들과 비교하면 라파엘 바란이 5억 6,500만 원, 해리 맥과이어가 3억 1,600만 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2억 정도로 김민재는 맥과이어보다 적고 마르티네즈보다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뮌헨에서는 팀 내 수비수 1위 대우, 맨유에서는 팀 내 수비수 3위 대우니까 김민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건 모두가 뻔히 예측할 수 있겠죠. 김민재의 연봉이 세전 1700만 유로라면 주급은 하나로 4억 6,9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손흥민의 주급을 넘어서 케인과도 맞먹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수 수준의 돈을 받는 거죠. 원래 맨유 이적설이 무성할 때 맨유에서 김민재에게 특급 공격수 수준의 연봉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던데 오히려 늦게 참전한 뮌헨에서 맨유가 한 약속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김민재가 파격적인 연봉으로 뮌헨으로 이적하는 게 거의 확정됐는데 갑자기 보도되는 연봉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뮌헨 관련 가장 믿을만한 기자인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텐버그 기자가 새로운 소식을 공개한 건데요. 김민재의 뮌헨 입단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협상 막판에야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최종 확정됐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맨유가 인상된 계약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재는 뮌헨으로 마음을 굳혔다. 알려진 세부 사항으로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연봉은 새해 전 1000만에서 1200만 유로다라면서 김민재의 연봉이 세후 1000만 유로에서 새해 전 1000만 유로까지 낮아졌다는 실망스러운 보도를 한 건데요. 독일의 세금이 4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플레텐버그의 말대로라면 최대 연봉이 새해 전 1200만 유로 정도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뮌헨을 떠나서 PSG로 간 루이카 에르난데스보다 연봉이 적어집니다. 에르난데스의 세전 연봉은 1,500만 유로인데 팀에서 방출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PSG로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죠. 데리우트보다 좋은 대우를 기대했다가 에르난데스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매우 나빠지려고 하는데 자 근데
그렇게 새해 전 1200만 유로로 낮아져도 미넨 수비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이고 리그 전체에서도 11위 수준입니다. 네. 세전 1700만 혹은 세후 1000만 유로가 애초에 좀 믿기 힘든 금액이었던 만큼 어쩌면 지금이 더 정확한 정보 같은데요. 네. 이보다 더 황당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96년생인 김민재는 연간 700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는 5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즉 모든 것이 완료되어 서명만 남았다라면서 김민재 연봉을 700만 유로까지 깎는 어이없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700만 유로는 메뉴 잊었을 때나 보던 매우 소박한 금액에 불과한데 그러면 김민재가 그렇게 매몰차게 메뉴의 제한을 걷어찰 리가 없죠. 메뉴가 제한한 예상 연봉 중에서 최대 금액이 900만 유로였는데 위넨이 제시한 최소 연봉이 그보다 많은 1000만 유로였습니다. 위넨이 메뉴보다 더 나은 조건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위넨을 선택한 거고요. 당연히 세전 700만 유로는 말도 안 되고 세후 700만 유로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다만 가제타의 기사 내용 중에는 세금을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요. 현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아무래도 위넨 1티어 기자로 불리는 플래텐버그의 정보입니다. 세전 연봉 1000만에서 1200만 유로면 하나로는 143억에서 172억, 주급으로는 2억 7,500만원에서 최대 3억 3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받던 연봉이 세후 200만 유로로 추정되니까 최소 3배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맨시티의 아칸지가 3억 정도고 후벤 디아스의 주급도 그 정도니까 맨시티 기준으로도 스톤스에 이어서 수비수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받는 2옵션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넨에서도 데 리우트에 이어서 팀 내 수비 2위니까 다음 시즌 주전 센터백은 반드시 김민재, 데 리우트가 맡게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여러 우려를 샀는데 이제 쿨리발리는 사우디로 가고 김민재가 더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조만간 케인만 오면 미넨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스쿼드가 완성되겠네요. 설레발이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케인의 잔류를 점치지만 독일 언론에서는 케인의 이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퍼 마르크트 또한 2023-2024 시즌 미넨의 예상 라인업에 김민재와 함께 케인의 이름을 등장시켰고 해당 라인업에 짧게 이 팀은 월드 클래스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 해외 매체는 KKK라는 김민재, 케인, 키미 3K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민재가 자신을 좀 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미넨과 연봉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차피 우승하는 미넨보다 우승 택도 없는 메뉴를 가서 우승시켜버리면서 레전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미넨 메뉴 모두 빅클럽인데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이상 프리미어리그를 너무 사랑하고 김민재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라는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